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의 농구 일단은 뭐 NBA 파이널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7차전 승부 끝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창단 이래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03대 91로 이기면서 네. 이제 시리즈 스코어 4승 3패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라는 이름을 단 창단 17년 만에 이제 NBA 파이널 첫 우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한국 시간으로 13년 전 오늘 이 마이애미 히트가 오클라호마에게 첫 파이널 패배의 아픔을 안겼거든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빅3가.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가 13년 만에 그때의 패배를 잊고 이제 축제의 도시가 됐습니다. 네. 자, 7차전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던 분이 계시죠? 누구였죠? 당신입니다. 시리즈 중간에 네, 했죠. 제가 네. 제 채널에서는 4대1 OKC 승.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저기서 근데 스포티비에서 물어봤을 때는 생각이 바뀌어서 4대0으로 했었는데 오. 네, 제가 뭐 4대3을 맞췄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리즈 중반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KBL도 이번에 챔프전이 7차전이었고 네. 맞아요. NBA 파이널도 7차전인데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리그의 마지막 파이널이 7차전이어서 저는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7차전을 또 둘 다 했죠. 네, 둘 다 네. 했어요. 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 네. 자, 진짜 농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우승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예, 뭐 아픈 얘기가 좀 있으니까, 예, 안타까운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은 OKC의 우승, 뭐 SGA를 빼고서는 스가를 빼고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파이널 MVP가 됐는데 네. 뭐 득점왕 그리고 정규 시즌 MVP, 서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MVP, NBA 파이널 MVP까지 다 휩쓸었는데 뭐 아까 라디오 방송 때 조현일 의원이 말했지만 사실 득점왕이 팀을 우승으로 이끈다는 그 명제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될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이클 조던, 뭐 카림 압둘자바, 샤킬 오닐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셰이 길러스알슨 선수가 네 번째 선수가 됐죠. 네, 그러면서 또 자신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0년 샤킬 오닐 이후 처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2000년에 샤킬 오닐이 붙었던 상대가 또 공교롭게 인디애나였어요. 네, 그런데 무려 25년 동안 득점왕이 우승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많았죠. 왜냐 마이클 조던 때문에. 그렇죠. 네, 마이클 조던은 뭐 싹 다 우승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득점왕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5년 만에 또 그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 팀이 플레이오프 내내 연패가 없었어요. 근데 또 길저스 알렉산더는 진 다음 경기에서 평균 33득점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고 나왔을 때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빨랐던 선수였고 또 그만큼 또 어깨에 책임감을 올려놓고 또 팀을 잘 승리로 이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뭐 리딩 스타의 탄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기록마저도 이제 차곡차곡 세워가면서 본인의 시대를 진짜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번에 샤이기스 알렉산더가 의미 있었던 거는 사실 그 득점왕 자기의 MVP 시즌을 보내고 플레이오프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흔들리는 젊은 선수들에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파이널에서도 평균 30.3점을 넣고 7경기 그 파이널 7경기 중에 4경기에서 30점 이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물론 확률이 정규리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의 집중 견제가 오는 속에서도 또 그걸 극복하고 우승을 했다는 그것도 조금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특히 젊은 선수가 다 이겨내고 우승을 했다는 그거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다는 거에서 가장 큰 좀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선수가 더 얼마나 해먹을까. 98년생이니까 네. 최전성기에 놓여 있고 또 이 선수가 또 여느 뭐 슈퍼스타랑 또 궤를 같이 하는 게 공수겸장입니다. 네, 투웨이 플레이어 수비도 열심히 하고 스틸과 블락의 합을 항상 3개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수비를 등한시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즘에 드문 선수죠. 그렇죠. 드물죠. 뭐 자유투를 많이 던진다, 뭐 플레이 스타일 재수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 농구를 잘 하니까 또 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없습니다. 또 인터뷰 때 어그로를 안 끌어 이 선수가. 맞아요. 좀 재미없다 싶을 정도로 네. 정석적인데 열심히 잘해서 이겼습니다. 꼬투리 안 잡히려고 네. 애를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인성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계속 시비 걸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절대 휘말려들지 않고 상대 감독이 뭐 자유투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거슬리게 해도 길저스 알렉산더는 딱 그냥 평소에 그냥 할 말만 하거든요. 약간 예전에 KBL의 양동근 선수 같은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빠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만드는 타입은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또 리그를 대표한 얼굴로 이제는 올라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대단하고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특히나 OKC 자체가 젊은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OKC의 시대는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예측이 되세요. 주전 일단- 평균 나이가 23.4세 네. 그거죠. 그러니까 샐러리 캡에서 사치세를 안 물고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한 구조였고 젊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루키 계약 선수 많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우승 뒤에 두 명의 공로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샌프레스티 단장. 그렇죠. 이 단장 역시나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이었죠. 맞아요. 그때 단장직에 올라가지고 그래요? 팀을 차근차근 설계했는데 트레이드로 장사를 엄청 잘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조시 기디 내주고 알렉스 카루소를 데리고 온 것도 역대급 트레이드 중 하나였고 엄청난 조각이 됐거든요. 이번 네. 플레이오프 때. 게다가 2030년까지 1라운드 지명권이 아직까지 11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우승팀인데. 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사를 잘해온 거죠. 네. 자, 두 번째 공헌자는 누구냐? 폴 조지. 그치. 자, 이 폴 조지의 트레이드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알렉산더도 데리고 왔고 네. 또 이번 지명권. 제일런 윌리엄스 지명권도 갖고 왔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승한다. 그러면은 공항 이름을 폴 조지 조지 공항으로 바꿔야 된다. 네. 팀의 맞아요. 기쁨을 안겨줬기 때문에 네. 네, 이름 바꿔야 된다. 폴 조지 공항으로. 네. 그래서 이 OKC가 이번 시즌에 그 우승을 달성한 역대 두 번째 최연소 팀이 됐어요. 네, 1970년대 말에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이후에 가장 어린 팀이 됐고 70년대 말. 네, 와. 그러니까 그것도 뭐 거의 50년 가까이 된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라운드 픽 10장 이상에다가 또 지금 뭐 캡도 많이 남아 있고 만약에 3피스 원한다. 그렇다면 마음만 먹으면 슈퍼스타 데려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번 우승에 의미가 있고 또 길저스 알렉산더는 캐나다인 출신으로 최초로 또 파이널 MVP를 받은 선수가 됐습니다. 그 프로시 단장이 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정상에 도달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혹도 많았겠죠. 지명권이 많은 대신에 그쵸. 슈퍼스타 영입도 당장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질 각오하고 차근차근 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름길이 긴 여정을 단축시키는 대신에 여정을 망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석대로 가겠다고 했었는데 그 정석대로 가면서 감독의 또 진학 전술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최단 기간에 80승 이상 거두면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게 7차전까지 간 게 꽤 오랜만이라면서요. 9년 만이죠. 예. 2016년. 그래서 2010년대에는 세 번이나 있었어요. 2010년, 2013년, 2016년. 그런데 2020년대는 한 번도 없었고 이게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NBA가 50년대 많았고 60년대 많았고 70년대 많았는데 갑자기 80년대 좀 줄었고 네. 네, 그리고 2020년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파이널 7차전이었는데 좀 뭐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즌이 늦게 끝나서 네,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뭐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네, 엄청 잘 나왔죠. 6년 만에 최고 시청률이 나왔었고 사실 그걸 걱정한 거죠. 시리즈였잖아요. 그렇죠. 인기 없는 두 팀, 그러니까 네. 이제 인기 구단이 아닌 팀, 네. 인기 없는 두 팀은 아니지만, 예. 가입자 수도 많이 늘었다 그러고 네. 진짜 건바이 건으로 또 많이 땡기셨고 네. 바우처 계약이라고 하시죠. 네, 건바이 거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자꾸 이 얹히네. 콩글리시 아니야 콩글리시? 표현들이 얹히네 여기에 막. 네, 네. 네. 아, 뭐라고 해야 될까? 건바이 거. 네. 뭐 네.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죠. 7차전까지 안 갔으면 네. 네, KBL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렇죠. 네. 원래 농구 해설자들은 전속이 없기 때문에 전속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는 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계속 댓글에도 나왔지만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할리버튼 안 다쳤으면 인디애나가 이겼다. 이 말에 동의하는 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동의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가슴 아픈 부상이었습니다. 네. 네, 파이널 7차전은 누구나 뛰고 싶어하는 무대인데 그것도 할리버튼이 종아리 부상을 안고 있었지만 1쿼터에 3점 3방 넣었어요. 맞아요. 7분 동안 9점 넣었고 완전히 인디애나의 분위기였는데 딱 종아리가 털리면서 쓰러졌고 이 할리버튼이 울부짖으면서 맞아요. 플로어를 내리쳤던 그 장면. 그게 저희 중계진들도 사실 너무 놀래서 세 명 다 그때는 말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저거는 무조건 끊긴 상황이었는데 너무 초반에 나와버려서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 경기 보신 분들도 아마 다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이 놀랐고 예. 또 실망스러웠죠. 그러니까 할리버튼이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이 상황이 이 상황이 너무 예. 실망스러웠고 왜냐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농구 팬들이 다 지켜보는 무대인데 더 빛날 수 있는 무대고 맞아요. 또 할리버튼이 만약에 그대로 우승을 못했더라도 건강하게 마셨다면은 완벽한 시즌이었을 텐데 올림픽 금메달부터 시작해서 뭐 자신이 과대평가됐다는 그런 평가 뒤집으면서 7차전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승패 여부를 떠나서 웃으면서 끝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종아리 부상을 안고 뛴 게 결국
왜냐면 종아리가 아킬레스건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7차전 그 몸 상태가 사실은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그 상태로도 몇 주 휴식을 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초반에 3점 3개를 넣다 보니까 또 수비수는 더 붙고 네.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렇게 초반에 3점을 넣지 않았더라면 또 그런 돌파 동작이 안 나왔을 수 있지만 네. 그건 사실 또 뭐 결과론일 따름이고 너무 그 부상의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고 파이널 7차전 역사상 시즌 엔딩 부상을 입은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안타까웠고 또 마지막에 할리버튼이 패배가 확정된 맞아, 이후에도 목발 짚고 짚고. 와서 동료를 이렇게 하나하나 맞아주는 장면에서 아 진짜로 정말 팀을 위하는 선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할리버튼이 이미 동부 컨퍼런스 끝났을 때 파이널 끝났을 때 조현일 위원도 그때 얘기했던 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 네.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부터 평균적으로 기자가 한 질문의 3개 이상이 할리버튼 건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2주 가까이 지속된 문제. 그걸 끌고 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정신력이고 네, 무리를 계속 한 거죠. 파이널이었기 때문에 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네. 정말 불운한 부상이었던 것 같고 그때 그쵸 파이널 2차전 끝나고였을 거예요. 그래서 손대범 위원이 인디애나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혼자 맞췄었잖아요. 모르시나요 또? 이제 맞췄지. 잊어먹었지. 지금 그냥 잊어먹었어. 잊어먹어.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그런가? 사천 내가 맞췄지. 나 맞았잖아. 그런가? 근데 그때 지나간 제가- 일은 그죠. 지나간 대로. 네. 근데 그때 제가 OKC가 이길 것 같다고 했던 이유가 그 할리버튼의 말씀하셨던 기자회견 상황에서 딱 일어나는데 절뚝이었어요. 절뚝. 네, 그래서 아 참 현지에서 그때 기자들이 박세훈 위원도 해설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현지 기자들이 진짜 종아리 부상은 뛰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앞으로도.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 7차전에서 그럼요. 안 안 뛸 뛸 수가 수가 없죠. 안 뛸 수 없죠. 그러니까 안 뛰는 이런 게 거죠. 맞나? 그러니까 7차전은 정말 7차전까지 왔으면 뛰는 건데 이미 2차전 끝나고 나서 네, 종아리를 그때부터. 절뚝거리면서 했으면 이미 그때 뛰게 했으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좀 아쉽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목발 짚고 나와가지고 안아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요. 또 그 리칼라일 감독이 패장인데 CJ 길더스 알렉산더가 인터뷰 다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아요. 축하 인사해 주는 맞아요, 것도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던 맞아요. 게 아닌가. 네. 심판 빼고 심판 빼고. 그래서 그 SNS에 되게 웃긴 짤이 있어요. 그 CJ 길저스 알렉산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할리버튼 딱 쓰러지고 선수들은 무슨 부상인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냐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만져줬는데 되게 악의적으로 편집했는데 루돌트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장면을 SNS에 딱 컷을 만들어놨어요. 루돌트는 워낙 더럽게 하는 네. 선수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뭐 루돌트 정도 제외한다면 다 깨끗하게 양팀 모두 다 플레이했고, 뭐 다 서로 멋진 승자하고 위대한 패자였지 않나. 경기 끝났을 때도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보통 거기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첫 우승이잖아요. 그럼 네. 보통 딱 끝난 동시에 막 환호하고 난리 그러는데 나지. 오클라호마 시티하고 이번에 인디애나는 일단 상대방 맞아요. 선수하고 먼저 인사를 진짜 먼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깜짝 보고 놀랐어. 좀 약간 평소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다. 약간 그 생각도 좀. 할리버튼의 부상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있었을 그것도 테고. 있었을 것 있겠지. 같아. 네. 그게 컸을 것 같아요. 네, 또 연건들이 또 그만큼 그죠. 성숙했었고 그 샘프레스티 단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우승 단상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켜봤던 건 뭐 헌신, 희생, 그 다음에 그 선수의 뭐 성숙한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루돌트를 제외하면 진짜 다 선수들 뭐 인성도 좋고 플레이 스타일도 깨끗하고 그래서 뭐 썬더의 우승이 폄하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팀 다 인터뷰 때 제일 많이 말한 게 페이서스, 썬더 그렇게 안 하고 오클라호마 시티, 인디애나 그러니까 자신들의 연고지 연고지를. 이름을 줄기차게 반복하면서 이 팬들의 헌신에 감사를 여겼고 또 오클라호마 시티도 우승 직후에 티셔츠가 나왔는데 원 포 더 시티 해가지고 도시에 감사한다는 메시지 전달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프로스포츠가 진짜 가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쵸. 네, 구단명이 아니라 도시를 위해서 우리 도시의 팬들을 위해서 뛴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동시에 NBA 그 인스타그램에는 바로 그 오클라호마 시티 우승 티셔츠 판매 그게 딱 뜨더라고요. 바로 우승 직후에 얘네들은 뭐 장사 잘해. 그냥 모자 티셔츠 장사 바로 잘해. 뜨더라고요. 장사는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 TJ 맥코넬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그 맥코넬이 진짜 펑펑 울면서 들어갔잖아요. 라커룸에.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딱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우리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승을 못 안겨줘서. 와 근데 그 인터뷰도 이 NBA 선수들이 웬만하면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지면 진 거고 우린 최선 다했다 이런 애고가 있는데 맥코넬이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얼마나 이렇게 우승에 목말랐으면 저런 이야기를 그렇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7차전까지 갔으니까. 다 맞아요. 쏟아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젊은 팀, 스타가 없는 젊은 팀의 창단 첫 우승,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안타까운 패자의 진짜. 약간 비운까지 에이, 완벽한 드라마가 한 편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7차전까지 이번 하면서. 파이널이 참 네, 이런 파이널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